진짜요? 아 너무 더워가지고 어. 정신이 혼미해질 그런 지경입니다. 아까 예. 나갔더니 너무 덥더라고요. 예. 어떻게 이 더위를 좀 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뭐 연구하는 사람이라서 어. 제가 이런 거 탓할 수는 없지만 네.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걱정이죠. 사실은 그 이 더위에도 생업의 그 전선에서 떠나지 못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네. 언제부턴가 우리 언론이나 이런 심지어 유튜브까지도 보면은 네. 일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사라졌어요. 아. 사실 우리가 저 87년에 민주화가 될 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뭐였냐면은 네. 야 이제 민주화되고 정치가 이렇게 개방되고 하면은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주류가 되지 않겠냐 아.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우리 동료나 선배들이 네. 꿈꿨던 세상이었거든요. 음. 그리고 한동안 민주화 이후에도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노동의 어떤 그 존중받아야 될 가치, 네. 또 거기에 애환, 음. 그 노동 속에서 자기의 하나의 인격으로서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이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어느 날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제가 CBS에서 재작년에 그 방송 진행자였는데 네. 그 택배 노동자들 뭐 라이더라든가 배달 라이더. 또는 어떤 그 저기 그 산업재해를 당하신 유가족들이라든가 많이 초청해가지고 유달리 그런 방송을 많이 했는데 네. 확실히 그 코너의 청취율이 떨어져요. 아. 그래가지고 의무감으로는 방송을 하는데 네. 언제부턴가 우리가 노동에 대한 어떤 존중 사상이 사라졌어요. 음.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그 저기 혐오가 오히려 판치고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그거 그렇게 만든 당사자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왜 그렇게 보세요? 아니 노조를 파괴하고 아. 또 노동이 마치 어떤 그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고 세상을 만드는 주체가 아니라 저기 그 복종해야 될 네. 하나의 어떤 객체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노조라는 건 불온한 것이 되는 것이고 노동자들 뭐 저기 뭐 먹고 살기 어려운 건 다 지 문제고 예. 그래서 노동 정책이란 게 없어요. 음. 그러니까 이런 것 속에서 가장 큰 폐해는 뭐냐 하면은 노동 혐오 사상이 확산되고 있는 건데 네. 문제는 말입니다. 그 굉장히 어떤 어려운 노동을 하는 것이 존중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공부 못하면 저렇게 된다. 출세 못하면 저렇게 된다. 네. 아빠 찬스 없으면 저렇게 된다.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노동 혐오 사상이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런데 그 노동에 대한 어떤 것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전쟁 같은 노동 속에서도 우리의 사랑과 꿈이 싹트는 소중한 공간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완성돼 나가는 거고 그걸로 세상을 만들었다. 이게 옛날에 노동운동하던 사람들의 자부심이에요. 네. 그 노동자 의식을 갖자. 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고 노조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서로 같은 동료고 같은 꿈을 꾸고 있는 공동체다. 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세상에서 그 노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모이는 게 노동조합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찢어지고 원청과 하청이 찢어지고 이렇게 분열이 되다 보니까 잘 안 돼요. 제가 전임 민주노총 위원장하고 요전에 만나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네. 옛날에 노동 현장 가서 제일 골치 아픈 거는 정파였대요. 유니폼이 너무 다양해. 어느 정당 소속이냐, 어디 연맹 소속이냐, 네. 이래가지고 또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래요. 그럼 정파는 별 문제가 안 된대. 어. 신분의 문제.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아니면 원청이냐, 네. 하청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일단은 균열이 발생이 되나 보니까 갈갈이 이제 나눠지고 찢겨지고 있다. 그렇죠. 하나의 노동의 어떤 그 동일 노동이라 하더라도 동일 노동이 아니라는 거거든. 네. 이게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노동의 가치를 같이 공유하기가 어려워지는 세상 네. 이렇게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 우리 사회에서 땀 흘려 일하고 누군가를 돌봐주고 또는 어떤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사람들의 지위가 전부 추락했어. 그게 지금의 그 교권 추락 문제라든가 네. 학부모 갑질
경기도 교육청이 그 공개한 녹음 파일 보세요. 기가 막혀요. 아 이번에 공개가 된 거. 아, 저도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학부모들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존중감이 다 사라져서 그러는 건데 네. 이러면 일하는 사람들을 개돼지로 본다는 얘기예요. 개돼지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번에 청주 오송 참사 나왔을 때도 보십시오. 그 저기 말단 소방관 경찰관들도 때려잡느라고 난리예요 지금. 이태원 참사 때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말 땀 흘리고 피 흘리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감이 없는 거예요. 윗대가리는 책임 안 져요. 김영환 도지사 보십시오. 아 제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래요. 예. 이번에 뭐 이 폭우 내릴 때 그때 뭐 서울 가서 기업인 만났다, 만찬했다. 참 이것도 지금 속아 밝혀지고 웃을 있고. 얘기입니다. 예. 속아 웃을 얘기예요. 자문회의 하러 갔다는 건데 네. 배석자 없이 뭐 기업인들을 만나가지고 그것도 뭐 이제 기업인들 쪽에서 냈다고 하더라고요. 밥값도 만찬 기업인들이 비용도. 내고 네, 자문비를 줘야지 원래는. 네. 한마디로 가소로운 변명입니다. 가소로운 변명, 뻔뻔한 변명이죠.